누구보다 가깝다고 생각하는 존재 엄마. 그러나 우리는 엄마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물음표를 남겨둔 채 엄마와 한정된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가? 엄마는 내가 물어주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엄마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 건 아닐까?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자녀가 직접 쓰는 우리 엄마 자서전 디어 마더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좀 낯선 목소리가 나와서 다들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네. 누군가가 있다 오늘. 그렇죠. 네, 손님이 있다.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프닝 내용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딱 꽂히는 그게 있어요. 약간 한정된 시간이라는 말이 너무 슬퍼. 약간 버튼이에요. 그거 듣는 순간 너무 막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시간들을 좀 알차게 보내야겠다라는 딱 그런 뒤통수를 딱 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 문장이었어요. 엄마는 내가 물어주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도 접어놨던 책의 부분인데 네. 엄마랑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 얘기만 하고 맞아. 엄마 얘기는 들어본 적이 그렇지. 없는 거예요. 보통 맞아. 엄마는 뭐 가족 얘기, 앞집, 옆집 얘기는 다 하는데 엄마 얘기는 막상 본인의 이야기. 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디어 마더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책이다 보니까 엄마의 말하기를 좀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네. 되는 오프닝 문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의 삶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제가 뭐 대학에 들어와서 집에 아주 가끔씩 갈 때도 그렇고 아주 가끔. 맞아. 지역에서 떨어져 살면 그렇죠. 특히 더 그래요. 그러니까 궁금해해요. 엄마는 나의 삶을 궁금해해 항상. 친구는 누가 있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밥은 잘 챙겨 먹고 그렇지. 있니? 근데 여자친구는 나는 이렇게. 그렇지.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나 갑자기 장르가 바뀌는데? 아무튼 그게 다 엄마의 관심의 표현이고 엄마는 나의 삶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마의 삶에 대해 얼마나 궁금해하는가 알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로서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해 기억하는 삶이 있죠. 우리 엄마 어땠어? 내가 어느 시절에?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아빠와 연애하는 스토리는 어땠을까? 엄마가 학생 때는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리고 사실 저를 만난 이후에도 제가 태어난 이후에도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 엄마의 어떤 다른 삶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가깝지만 잘 모르는 게 많은 그런 존재가 이제 우리가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고 왜 갑자기 엄마 얘기일까? 그러니까요. 어버이날인가요? 어버이날입니다. 아이 방송쟁이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오늘 꼭 방송하려고 녹음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날짜가 어쩌다 그렇게 보니, 됐어요. 네. 사실 방금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디어 마더 이 프로젝트는 사실 4월에 이미 공개가 돼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네. 저희가 공교롭게도 공교롭게 만나요? 5월 8일에 업로드가 됐네요. 네. 자, 이 디어 마더 프로젝트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녀가 직접 쓰는 우리 엄마 자서전 이런 이름으로 한 줄 요약이 딱 되네요.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 후원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한국일보에서 2018년부터 인터뷰 3도를 연재하고 올해는 인터뷰 엄마를 연재하고 있는 김지은 기자님 이 인터뷰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네, 엄청난 인기 팬이죠. 많죠. 저도 그쵸. 그렇죠. 이 시리즈에서 출발한 기획이고 말 그대로 엄마의 삶과 시간, 역사를 엄마의 언어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텀블벅에서 보자마자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요? 제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구술사 이 얘기 몇 번 한 적이 했죠. 있죠. 그쵸. 넷플릭스 방송에서도. 즉 누군가를 인터뷰해서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이건 연구 방법론인데 이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주제가 엄마의 구술사였거든요. 그때 아주머니 그렇죠. 인터뷰한. 제가 그때 근데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왔다 갔다 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엄마 대신 좀 엄마랑 다른 연배가 분을. 비슷한 친한 술집 사장님 우리가 이모라고 부르는 이모님. 네, 이모님을 대신했는데 제가 엄마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못했죠. 아 진짜 근데 못할 것 같아요. 좀 그리고 고향 불쌍하다 내려가가지고 그래야 되나? 이왕 어려워. 고향 내려갔으면은 좋은 얘기 쉬는 얘기만 하고 싶지 막 엄마 잠깐 앉아봐. 정말 그래가지고 앉아보세요. 내가 할 말 있다 그러면 엄마는 긴장한다고요. 맞아요.
아 얘가 또 이러면서 뭔데? 사고 쳤니? 아무튼 근데 이번에 한국일보 기자님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내놓으셔가지고 되게 반가웠고 말 그대로 자녀가 한번 직접 인터뷰를 해서 엄마의 삶을 기록하자는 취지인데 인터뷰라는 게 사실 말이 쉽지. 맞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준비하려면 많은 품이 드는 인터뷰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무슨 시사 교양 방송 같은 데서 전문가가 나오고 그쵸. 이슈를 중심으로 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쉬워요. 그거에 대해 물어보면 되니까. 공부하고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죠. 사적인 되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엄마를 인터뷰한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분야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내가 인터뷰를 내가 무슨 지금 뭐 전문가도 아니고 MC도 아니고 난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맞아. 어떻게 누구를 인터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수다를 떨면 떨었지 대화를 하면 하지 그걸 인터뷰를 한다? 플러스 기록을 한다? 그건 굉장히 턱이 좀 있는 거죠. 그쵸. 문턱이. 맞아요. 그리고 일단 낯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좀 그게 제일 엄청나죠. 큰 네, 장벽이에요. 아, 시작부터가 어려워요. 네, 제 생각에 이 둘이 서로 인터뷰하라고 시켜봐도 되게 간지러워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낫지. 맞아. 그런 거나 해볼까? 아무튼 그래서 그 인터뷰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디어 마더입니다. 약간 판을 깔아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거는 일반적인 단행본이랑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워크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인터뷰에 쓸 수 있는 질문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엄마의 답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빈칸이 많이 있어요. 네. 이 빈칸을 다 채우면은 자서전이 되는 그게 거죠.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우리 엄마의 삶이 그냥 이 책에 다 담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손글씨 안 좋으신 분들은 좀 타자가 필요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타자를 해서 오래 붙여도 된다라고 그렇죠. 안내를 해주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엄마의 답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책이고 뭐 질문 예시만 몇 개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네. 처음에는 뭐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저는 그 시작이 너무 잔잔하고 너무 그러니까. 좋았어요. 근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엄마 어제 잘 잤어요? 난 강아지한테는 물어봐도 엄마한테 안 물어봤어. 잘 강아지한테 잤어? 이렇게 강아지한테는 하는데 엄마한테는. 그쵸, 이게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질문인데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만 보는데 울컥울컥해요. 맞아요. 첫 질문부터 너무 짠했어 진짜. 그러니까 뭐 그리고 아니면 뭐 카톡 프사는 왜 그걸로 했어요? 같은 뭐 우리가 스몰톡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엄마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 예를 들면 엄마는 태몽이 있어요. 엄마의 태몽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태몽 태몽이 아니라 말고. 뭐 어디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 보고 우리 엄마 어디서 태어났지 생각해봤는데 모르겠어.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뭐 꿈은 뭐였어요? 이런 거. 항상 우리가 받아오던 질문이죠. 그래. 그거. 맞아. 역으로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나랑 만난 이야기. 뭐 나를 가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라든가 키우면서 있었던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오지한테 눈이 묻었다 이런 얘기했던 거 말고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았던 어떤 맞아, 그런 맞아. 얘기들. 나 때문에 힘들어서 몰래 운 적 있어요? 이런 뭐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또 몽글몽글해지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엄마의 삶에 대한 이야기. 예컨대 이제 지금 엄마의 고민은 뭔지 또 남아있는 꿈이 있다면 꿈이 뭔지 해보고 그런 싶은 것들. 일들 이런 것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런 것들 그런 질문들이 쭉 나오고 그 외에도 뭐 일종의 액티비티 같은 뭐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본다거나 뭐 밸런스 게임 같은 것도 있죠.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중간중간. 완급 삽입돼 조절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렇죠.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에 쭉 하라는 것도 아니고 끊어서 네, 하는 수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뭐 엄마한테 죽치고 앉아서 10시간 동안 나랑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하면 엄마가 고통받을 것 같아요 모두가. 엄마 날 피해 다녀. 그렇죠. 그리고 뭐 중간에 사진도 기록으로 남기면 좋으니까 맞아, 사진 찍는 사진에 법 대한 팁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후반부에는 이 인터뷰 전문 기자지 않습니까? 김지은 기자가 인터뷰 꿀팁들과 참고하면 좋은 기존의 인터뷰 기사들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찹니다. 네, 뭐 읽어보셨으니까 대충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는 그 덕PD도 그렇고 책디도 그렇고 저희도 직업적으로 인터뷰할 일이 되게 많은 직군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늘 어려워요. 근데 그런 이 책이 얼마나 친절하다라고 느꼈냐면 이제 질문 예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을 끌어내는 어떤 팁이나 그 질문에서 덧붙일 수 있는 질문 혹은 그 질문이 어려울 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되게 메모를 이렇게 옆에서 조곤조곤 알려주는 팁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를 처음 해보는 사람도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정말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비게이션 느낌이 같은 들었어요. 거예요. 옆에 자 50m 전방에서 위에서 그래픽 띄워주는 느낌으로. 못 들어갔어? 오케이. 진짜 돌아가면 돼. 약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팁들 정말 우리가 정말 엄마를 인터뷰했으면 좋겠구나. 이 사람들은 이 맞아요. 기자분들은 그런 마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만든 책이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저도 오지가 말했듯이 그 말풍선으로 그 안내가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너무 되게 좋아요. 인상적이었는데 대부분 그
내용에 듣고 나서 내 느낌을 말하세요. 뭐 호응해 주세요. 뭐 집중해 주세요. 이런 식의 안내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어디서 배울 수는 맞아요. 없는 정말 내용이거든요. 고급 꿀팁입니다. 네. 그래서 엄마를 인터뷰하게 된다면은 내가 내 느낌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맞아요. 것도 알 수 있었고 이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터뷰할 때도 충분히 적용할 수 맞아요. 있을 만한 질문의 구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귀여웠던 게 한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엄마 인생에서 제일 잘했다 생각하는 일은 뭐야? 했을 때 TV 이렇게 써 있어요. 너를 만난 거라고 대답하시면 그건 빼고라고 물어보세요. 너무 현실적이면서 엄마가 왠지 그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혼자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넘겨라. 그거 말고 또 뭐 있냐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물어봐라. 그렇게 끝내지 말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잘 이끌어주시는 이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를 인터뷰할 수 있는 가이드가 담겨 있는데 좀 직접 상상을 해보면 상상해봤어요? 어때요? 네, 저는 실제로도 엄마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축에 속하는데 말을 하기 위해서 분량 싸움을 해요. 서로 배틀.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각자 하루 동안 쌓인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집안에 요새 막 대소사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서로 약간 저는 그동안 엄마 얘기를 듣는 게 약간 내가 말할 때까지 치러야 되는 비용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말할 때까지 예의상 그래 나만 말할 수 없으니 나도 좀 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비용 치르듯이 서로 엄마도 막 노력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얘기도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렇지. 서로 자기 얘기 하느라고 막 맨날 불량 다툼을 했는데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 좀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엄마고 엄마다. 난 인터뷰어다라는 마음으로 좀 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약간 비트를 깔아줘야 될 것 같은데 컨트롤 비트 준 다음에 이제 제한 시간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딱.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질문들을 보면서 엄마는 여기서 어떻게 답할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뭉클뭉클해요. 저희 엄마는 분명히 내가 별 얘기 할 게 뭐가 있어. 그래. 내 그러실 얘기가 거야. 뭘 별거라고. 나 말고 아빠 해. 나 말고 옆집 아줌마 해. 맞아. 막 이런 거 이렇게 할 있어. 것 같은 나 말고 거예요. 아빠 해. 아니면 기껏 이제 끌어내서 엄마 얘기를 이제 듣다 보면은 분명히 삼천포로 빠져서 맞아. 결국엔 돌아 가족 얘기로 오고 맞아. 또 자기는 또 그 얘기에서 빠져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정말 좋은 취지긴 한데 어렵다라는 쉽지 않다. 생각이 스킬을 써야 들더라고요. 돼요. 진짜. 사실 책만 봐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아까 맞아요. 말한 것처럼. 하지만 조금 더 뭔가 구체적인 고민들과 방법들을 좀 풀어주실 분을 저희가 오늘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오프닝 바로 목소리로 그분. 만났죠. 바로 그분. 네, 바로 한국일보 김지은 기자님인데 어떤 분이죠?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성덕. 넓게 보면은 제가 제자예요.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언론진흥재단에서 인터뷰 강의가 있었는데 제가 삼도라는 그 연재되는 인터뷰 기사를 너무 감명 깊게 봐서 팬이다. 네, 신청해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김지은 제자네요. 기자님을 제자네. 제자예요. 덕후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한국일보 기자로 일하고 계시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뷰 3도 연재하면서 되게 유명해지셨고 또 지금은 인터뷰 엄마 시리즈도 연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인터뷰의 되게 특이한 점은 요즘에는 보기 드문 되게 긴 인터뷰 기사라는 맞아요. 점이에요. 호흡이 긴. 네. 신문으로 치면 면을 다 덮어버리죠. 스크롤을 마치 내려도 맞아. 끝나지 않아. 맞아. 이제 끝날 쯤 하면 광고 나고 다시 또 나와. 약간 잡지 같은 데서 볼 법한 긴 그렇죠. 분량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깊이 있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읽어보시면. 지루해요. 네. 긴데 맞아. 그게 계속 보고 술 싶어요. 읽혀요. 네. 그래서 인터뷰집 언니들이 있다라는 저서도 있으시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일보 콘텐츠 실험실 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지은 기자는 본인의 부캐에 대해서는 사람 탐험가라고 소개를 너무 하시거든요. 멋있어요. 네, 부캐도 본인이 만드셨어요. 그만큼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분이고 디어 마더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엄마를 딱 타겟으로 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김지은 기자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 즐겁고 풍성해집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채널에 댓글, 또 트위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책플릭스로 방송 들으신 감상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큰 힘을 얻고요. 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5월 8일인데 네. 5월 14일 책플릭스 1주년을 맞아 준비한 수다방이 있습니다. 돌입니다. 네.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죠. 첫 번째, 무엇을 하면 책플릭스를 들으시는지, 또 내가 꼽는 책플릭스의 베스트 에피소드,
책플릭스 추천작 직접 보니 어땠다? 그리고 기타 제작진의 궁금한 점 아무거나 사실상 네. 아무거나 돌반지 대신에 네, 그렇습니다. 돌 질문 같습니다. 돌질문, 돌직구로. 그럼 저희가 돌잡이 대신에 질문을 네, 잡아가지고 대답을 네. 해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잡을 질문은 5월 11일까지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 게시판 또 책플릭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엄마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실 분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한국일보 김지은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두 번째 뵙는 건데 자랑스러워. 척. 앞서 제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자라고 넓게 봐서 네, 그만큼 삼도라는 인터뷰 연재를 꾸준히 봐오기도 했고 특별히 엄마 인터뷰 시리즈도 연재하고 계시는 거 제가 매번 보고 있는데 인터뷰어로서 김지혜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자지만 기자로서 인터뷰 연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인터뷰는 기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터뷰의 대중화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대중화. 네, 2002년부터 기자를 했는데 뭐 정치, 사회, 문화부 웬만한 부서는 다 돌았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이제 다양한 각계각층, 다양한 연령,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만났어요. 예를 들면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식 인터뷰가 아니고라도 뭐 식사 자리랄지 뭐 때로는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 아니면 뻗치기를 하다가 뭐 경비 아저씨, 네. 뭐 운전기사, 뭐 유명인의 뭐 운전기사, 정치인의 뭐 운전기사 예를 들면 그것도 작은 인터뷰거든요. 미니 인터뷰인데 그쵸. 그때 쌓은 노하우를 삼도와 인터뷰 엄마에 다 쏟아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코너들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앞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가 나는 얘기가 길이가 굉장히 길다. 네, 맞아요. 저도 처음 이게 디지털 콘텐츠로 시작을 했거든요. 인터뷰 엄마보다 이제 삼도 인터뷰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먼저 시작한 코너인데 그때 제가 이제 정치부를 막 나와서 디지털 콘텐츠 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뭔가 제가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을 해서 이제 제 이름을 걸고 뭔가 콘텐츠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할까 하다가 인터뷰를 저는 기자 초창기부터 굉장히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좀 몇 차례 계기를 겪으면서 기억에 남는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 했는데 스트레이트 부서를 전전하다 보면은 이슈나 논란 중심의 인물을 주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그때 한번 다시 돌이켜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시 찾아서 읽어보고 싶은 인터뷰가. 왜냐하면 이슈가 이미 사그라들면 그 기사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그때 어떤 말을 했더라? 뭐라고 말했더라? 확인용이 아니면 다시 찾아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제대로 해야 다시 찾아서 꺼내보고 싶은 인터뷰가 될까? 나한테도 그렇고 독자들한테도 그렇고 또 인터뷰 이에게도 그렇고 그거는 좀 삶에 관한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도 좀 방황을 하던 시기였고 기자로서 다시 태어나도 저는 기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좀 제대로 기자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저 스스로 고민이 많았을 시기에 자문을 해보게 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삼도 인터뷰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게 됐고 처음 생각은 디지털 콘텐츠니까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자. 분량 제한이 없잖아요. 신문은 딱딱 지면 글자 수가 기사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콘텐츠는 그때만 해도 짧아야 된다라는 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삶에 관한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30분, 1시간 만나서 기사를 쓸 수도 없고 그거를 뭐 500자, 1000자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써보자. 정말 제 마음대로. 그래서 이게 될까 하고 썼는데 의외로 애독자들이 많이 생겼고 너무 짧아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중에 이제 실리게 됐고 이게 어떤 사람의 삶을 짧게는 3시간, 길게는 9시간 정도 제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그 사람의 줄인 삶 거네요. 속에 몇 시간 동안 제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야기들이 꼭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느낌표가 남은 거면 그래도 제가 십수년간 기자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남으면 독자들한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푸는데 맥락을 세세히 좀 살려서 써요.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썼던 인터뷰들은 압축하고 축약하고 또 줄이다 보면 그래서 왜곡이 생기고 인터뷰들도 불만인 경우가 그래서 많아요. 필요한 부분만 쓴다 기자들은. 그쵸. 앞뒤 다 앞뒤 다 잘라내고. 근데 어떤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면 저는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쓰다 보니 분량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보니까 10,000자에서 15,000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길다고 분량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게 되죠. 술술 스크롤이 계속 읽히고 해서 내려가. 말씀해주신 대로 맥락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 있어서 그런지 읽다 보면 제가 그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것처럼 막 몰입을 해서 끝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그 몇 가지가 장치를 그래서 두는데요. 그래서 구어체로 써요. 일부러. 정말 사람이 이제 글자를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되뇌거든요. 속으로 읽거든요.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소리를 안 낼 뿐이지 우리는 내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어체로 쓰면 진짜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얘기하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소설 드라마 같은 구성 여기까지 읽었는데 맞아요.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좀 눈길을 잡아두려고 공을 좀 들이죠.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3시간을 어쨌든 예를 들어 가장 짧게 3시간을 인터뷰를 하셨다고 해도 그런 구성까지 하려면 결과적으로 기사를 쓰는 시간. 그러니까 인터뷰 끝난 다음에 3시간짜리를 이제 그 다시 듣고. 15,000자를 다시 만드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준비에 일주일 정도, 집필에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다음 인터뷰 섭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텀을 그렇게 잡고 있고 제가 이걸 격주 연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면 일주일에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주일 연재를 안 하기를 정말 잘하게 준비도 만만치 않고 쓰는데도 정말 꼬박 이게 또 흐름이 중요해서 제가 한 번에 써야 독자들도 한 번에 몰입해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새벽 7시에 나와서 거의 12시간 정도를 그냥 앉아서 원고 쓰는 날은 저는 식사도 그냥 자리에서 하거든요. 싸가지고 와서 흐름을 깨기가 싫어서 화장실에 가는 시간 빼고는 약간 처음엔 저도 딱 탈구하고 나서 약간 정말 거의 좀 미친 사람처럼 다른 세계 갔다 왔어요. 진짜 어디 갔다 오신. 그래서 제가 막 영혼을 탈탈 정말 갈아 넣어서 쓰는 기사다 이렇게 우스갯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진짜 그렇게 몰입해서 씁니다. 저희도 그러면 인터뷰에 도전하려면 오늘 디어마도 워크북을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도 인터뷰의 거의 대중화. 그러면 9시간 이것은 저널로서의 인터뷰를 말씀드린 거고 디어 마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자가 아니고라도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즐거움이 있거든요. 즐거움과 위로와 그 과정에서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워크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책 디어마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녀가 직접 쓰는 우리 엄마 자서전이라고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그냥 다른 가족, 아빠나 이모,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엄마의 자서전을 쓰면 좋을까? 일단 엄마 하면 누구나 딱 엄마 했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의 울림, 마음에 있죠. 물렁이는 감정의 동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라는 단어가 엄마라는 이미지가 주는 사람들에게 주는 친근함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뷰 관련해서 특강이나 강의를 가면 꼭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인터뷰 잘하는 법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팁들을 드리지만 결국 그걸 다 종합하면 그러니까 인터뷰 대상에 대한 애정이거든요. 맞아요. 관심과 애정, 사랑. 그러면 인터뷰가 잘 되고 준비도 잘 되고 인터뷰도 현장에서도 잘 되고 쓸 때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이제 엄마고 또 저를 제일 사랑해주는 존재도 또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인터뷰를 하면
누구나 좀 더 쉽게 인터뷰를 하면서 공감, 위로, 뭐 치유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인터뷰 엄마란 걸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네. 됐고 또 인터뷰 엄마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를 자녀가 느끼면 좋겠다. 제가 인터뷰 엄마 코너에서 만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때 그 얘기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짓는 막 귀여운 표정도 있고 어떤 때는 애기로 돌아갔다가 어떤 때는 막 그 얘기를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막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눈물 없이는 막 못한 얘기들도 하고 또 아이를 막 낳았을 때 막 태몽 뭐 예를 들면 껐을 때 행복한 그 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녀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 직접 눈앞에서 네. 우리 엄마가. 네, 엄마가 그 얘기를 할 때 지었던 표정. 이걸 자녀가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어마더라는 책으로 그런 걸 자녀들이 꼭 느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만을 위한 게 아닌 거네요, 사실. 네. 오히려 네. 자녀가 그렇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그냥 질문북이 아니고 질문북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쭉 놓고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스스로 이렇게 답하면서 쓰게 만드는 워크북들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인터뷰라는 방식을 취한 것은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이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라는 방식을 고집을 해서 디어마더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한번 비슷한 구술사 방법을 하면서 이제 엄마 인터뷰하기라는 그런 수업 같은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고 사랑하고 이런 감정이 있지만 사실 엄마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100% 솔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좀 걱정되거나 하시진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 인터뷰하면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약간 이게 그냥 우리가 수다, 대화, 뭐 담소 나누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그 인터뷰이구나. 인터뷰라고 하면 약간 미리 마음에 인터뷰라는 단어가 주는 마음의 준비가 있거든요. 처음에 인터뷰라는 단어를 쓸까 말까 이 책의 홍보 문구나 카피를 쓰면서도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그 인터뷰라는 단어가 주는 이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대화를 실제 인터뷰를 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도움이 네, 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라는 방식을 그래서 쓴 것이기도 합니다. 전 궁금한 게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그러면 기자님은 직접 엄마를 인터뷰해 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기자로서 쌓은 취재 방식, 누군가를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하는 기술이랄지 대화를 끌어내는 능력 이런 것은 결국 엄마 또는 아빠의 생애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소름 돋았어요. 책뒤 보면 소름이 돋았네요. 어느 정도 고지에 오르면 해보자라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하게 됐는데 근데 이걸 나만 해? 이 좋은 걸?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걸 나만 할 수 없지. 이걸 나누자. 다른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라고 좀 팁을 공유를 하자. 그런 생각에서 이제 또 디어마더를 쓴 것이기도 하죠. 이게 기획 단계에서 실행이 되기까지는 중간에 다른 사람도 함께 이제 힘을 합치잖아요. 그거를 같이 도와줬던 뭐 사람들이나 영감을 더 불러일으킨 분들이 계셨나요? 주변에? 인터뷰이 중에서요? 네. 이거는 이제 김지은의 3도 인터뷰를 하면서 만난 인상적인 이제 엄마들이 있어요. AOA, 걸그룹 AOA 찬미 씨 어머니인 그 임천숙 원장이 계신데 네. 그리고 이한열 열사 모친이시죠. 배은심 어머니, 그다음에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를 그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걸 이렇게 인터뷰 엄마로 라는 콘텐츠로 엮어서 별도의 코너를 만들 생각은 못 했는데 그분들 인터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어로서 제가 좀 더 공감을 더 잘 하게 된 그런 인터뷰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배은심 씨나 김미숙 씨는 이제 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아들을 먼저 저 세상에 보낸 이후에 엄마의 삶이 180도 바뀐 케이스거든요. 네. 아들들이 못다한 걸 내가 이루겠다 해서 이제 투사가 됐고 네. 그래서 아들이 두 분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은 나와 함께 산다. 내 음. 심장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못한 걸, 내 아들이 못한 걸 내가 한다. 나랑 지금 용균아, 엄마가 네가 못한 거 내가 하겠다. 한열이는 나와 함께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그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 아들과 좀 더 이런 대화를 나눴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엄마로서의 그러면 삶은, 그러니까 엄마 이전에 엄마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인터뷰였고, 독자들의 공감도 엄청 났거든요. 네, 되게 인상 깊게 읽었었어요. 네, 특히 AOA 그 찬미 씨 어머니 그 임천숙 원장은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그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뭐 평범치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이제 어린 시절에 소매치기를 시킬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거리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작은 미용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용실을 오갈 데 없는 그런 집 나와서 갈 데 없는 청소년들을 쉼터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2의 엄마가 돼준 거죠.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보니까 그때 나한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더라라는 걸 본인이 느끼시고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2의 엄마가 돼주는 거죠. 그런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이 엄마라는 게 참 뭔가 나를 그냥 낳고 키워준 분도 엄마겠지만 그런 분들도 사실 엄마거든요. 네. 수많은 청소년들이 엄마가 돼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엄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도 좀 달리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였고, 또 그런 기사들에 독자들의 공감이 큰 것을 보고, 이거 분명히 엄마라는 게 콘텐츠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디어마더 책을 보면은 엄마의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100개가 넘더라고요. 네. 정확히 몇 개인지는 제가 제가 이거 세봤는데 이거 110 몇 개인가? 9시간 걸릴 분량 아닌가요? 처음에 저도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86개에서 출발했다가 좀 더 가지도 치고 좀 개수 늘리고 좀 질문도 추가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워보지 않았는데 100개 안팎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디어마더는 이제 저 외에 4명의 공동 저자가 또 있거든요. 이 인터뷰 엄마라는 콘텐츠를 어떻게 다각화할 수 있을까라는 한국일보의 프로젝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내외 소통 전략을 맡는 이제 커넥트 팀이라고 있거든요. 뉴스룸 내에 커넥트 팀 소속 기자 둘, 그다음에 또 디지털 콘텐츠 전략, 기획 전략을 맡은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 또 기자 둘 해서 이제 저까지 5명이 기획을 하고 집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다른 기자 둘이서 인터뷰 그 질문, 디어마더에 들어갈 질문의 줄기를 잡았고 그걸 놓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질문도 다듬고 이런 질문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질문을 좀 톤을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중간에 막 사진을 같이 본다던가 뭐 그런 액티비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5월 1일 날 디어마더를 가지고 디어마더를 텀블벅 펀딩해서 구매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인터뷰 콘서트를 했거든요. 하셨죠. 그때 이제 게스트가 2명이었는데 한 분은 배우 문소리 씨 어머니 이양란 씨고 다른 한 분은 엄마라는 곡을 부른 이제 싱어송라이터 강하솔 씨예요. 근데 그 이양란 씨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 디어마더에 있는 인생 그래프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인생 그래프는 생애를 10대부터 100세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힘들고 고단했다, 즐겁고 행복했다, 이렇게 고단한 정도, 힘들었던 정도, 행복의 정도를 이렇게 쭉 이어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코너거든요. 거기에 실제 좀 10대, 20대 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드셨던 시기는 언제예요? 그럼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세요? 이때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끌어가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방법이 되겠다. 디어마더에는 약간 후반부에 인생 그래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쭉 그 질문들을 읽어본 분이라면 이걸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인생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먼저 둔 다음에 질문을 끌어가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그래프를 보통 이제 자녀분들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엄마가 그래프 함께 그려보자. 너가 지금 뭐 몇 살이고, 넌 이때 어떤 모습이고, 이때는 어땠으면 좋겠니? 하고 같이 자녀와 그려보는데, 그게 역발상이 돼서 네. 엄마하고 나눴을 땐 되게 다른 기분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감정을 좀 더 손쉽게 기억을 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액티비티뿐 아니라 저는 이제 인터뷰할 때도 사소한 질문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네. 여기는데 디어마더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인터뷰하면서 지루함을 좀 줄이기 위한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의외로 이런 질문에서 우리 그렇죠. 엄마는 이런 맞아요. 답변을 하네라고 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이기도 해서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톡 프사예요. 네, 카톡 앞부분에 프사. 있죠. 네, 그거 역시 이제 이양란 씨에게도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이양란 씨는 지금 이제 2년 전부터 모델 아카데미에 다니시면서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 지금은 배우 지망생이시거든요. 근데 본인의 프로필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아카데미 모델 프로필. 다니면서 이렇게 찍어준. 멋지게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찍은 굉장히 멋있는 사진으로 배경도 하시고 푸사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 이전에는 없었대요. 아예 없으시네요. 네. 아. 그러니까 기본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을 뭘 하지?라고 고민을 하거나 바꾸거나 할 생각을 못 하셨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아카데미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엄마로서 할머니로서만 가장 많이 했던 게 밥이고 본인이 가장 잘했던 게 밥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분이 그대로 네네.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사시다가 2년 전부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난 앞으로 뭘 하고 싶지? 그러면서 그리고 모델로서 이제 카메라 앞에 서시면서 찍은 사진을 보고 나는 이렇구나. 그 전에는 뭐 사진 찍을 일도 없고 사진 찍어도 찍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셨고 보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렇게 바뀌신 거죠. 그게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그 SG 워너비 출신의 김진호 씨가 본인의 어머니와 같이 부른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요? 네. 있어요. 엄마의 사진엔 꽃밭이 있어. 공감이 돼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엄마 확인해보니까 지금 카톡 기본 푸사야. 아, 기본사요? 어떡해. 어머니의 마음속에 좀 네. 들어가 보셔야 네, 될 것 들어가 같은데요. 봐야겠네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인가요? 들어갑니다. 일명 엄마를 인터뷰하고 싶은 예비 인터뷰어를 위한 안내서 김지은 기자님의 엄마 인터뷰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마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제 저도 디어마더를 쓰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랑, 보고 싶음, 가서 안아주고 싶다, 또 먹먹함, 울컥함 맞아요. 이런 감정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엄마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는 존재고 나도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단어가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엄마가 최근에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은 누굴까? 아빠. 왠지 나 같은데. 소명? 각자 다르네요. 네. 사실 그럴까요? 진짜 아빠랑 가장 많이 대화하실까요? 모르는 일이구나. 안 오는 그런데. 엄마 핸드폰을 한번 확인해봐야 돼. 또 엄마의 카톡 프사는 왜 그 사진일까? 왜 기본 프사일까? 왜 그쵸. 아무것도 없을까? 엄마의 어릴 적 꿈은 뭐지? 근데 그걸 지금 이뤘나? 못 이뤘나? 못 이뤘다면 왜 못 이뤘지? 이뤘다면 어떻게 해서 그걸 이룰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올리면 가장 애틋한 존재지만 의외로 우리는 엄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어마더는 그런 자녀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삶, 엄마의 시간,
우리 엄마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여행하도록 돕는 가이드북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함이 하나 더 생기실 거예요. 근데 왜 인터뷰인가? 네. 그냥 질문만 쭉 써놓고 엄마 아빠가 스스로 답하게 만든 책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자녀가 인터뷰를 해야 되지?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느껴지는 마음과 마음의 교류,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공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인터뷰라는 방식을 고집을 했습니다. 이게 인터뷰란 게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바탕이라서 생기는 특성입니다. 근데 아마 좀 왠지 쑥스러울 거예요. 엄마를 네. 어떻게 인터뷰를 하지? 과연 엄마가 호응을 해줄까? 나는 네, 생각이 저리 가. 들어요. 자꾸 이렇게 앉아서 맞아요.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쉽지 않아요. 꿀팁을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그러면 처음에 엄마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을 꺼내지? 뭐라고 말을 꺼내면 그래요. 좋을까? 이게 가장 먼저 닥치는 고민이실 거예요. 무작정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네. 그럼 엄마 이러실 것 앉아봐. 같아요. 긴장하신다고. 근데 그러면 엄마가 당황합니다. 네.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그렇지. 사고 쳤나? 뭐 했어? 엄마도 이제 엄마의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그쵸.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내가 살아온 시간, 인생을 좀 들어보고 싶은 거구나. 감동할 좀 짬도 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한 번도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 엄마 인생이 진짜 궁금한데 나한테 좀 들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걸 또 기록해보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참 얘를 잘 키웠구나. 얘가 좀 잘 컸구나. 네. 그리고 그렇지. 나도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살아온 얘기를 누군가한테는 특히 내 새끼한테는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의 준비를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소 형식적인 제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오히려 해요. 더 오히려. 형식적인 네. 접근으로. 네. 어쨌든 인터뷰라는 방식에서는 인터뷰이와 인터뷰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는 긴장감. 필요하거든요. 네. 네. 예의를 갖춰서 내 뜻을 전하면서도 나는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신호를 아무리 가깝지만 엄마에게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하기를 권합니다. 그럼 당일날 당장 엄마한테 여기로 앉아봐. 앉아봐. 이게 나도 아니라는 준비를 해야 거죠. 됩니다. 나도 준비를 하고 또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엄마에게 그렇게 말을 꺼내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준비는 사실 인터뷰의 거의 모든 것인데요. 저도 인터뷰를 할 때 거의 제가 만날 인터뷰의 모든 거를 탈탈 턴다. 그런 생각으로 찾고 사전에. 읽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제 새로운 얘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인데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인터뷰에서는 아는 만큼 물을 수 있다. 이렇게 고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인터뷰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엄마의 기본 프로필, 엄마 몇 년생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고향은 어디지? 라고 하면서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운이 좋은 건 엄마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죠. 많아요. 아빠, 엄마의 형제들 아니면 엄마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의 친구분들, 나하고도 알고 가까운 있어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미리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엄마 꿈이 뭐였어요가 아니라 엄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하고 싶다고, 선생님 되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 불렀다며, 엄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글 쓰는 거 그렇게 좋아했다며,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다던데, 엄마 꿈이 그럼 화가였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물어보면은 너가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아? 하면서 그렇죠. 얘기가 술술 나올 것 같아요. 네, 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네. 겁니다. 또 결혼한 지 엄마 한 반년쯤 됐을 때 막 펑펑 울면서 할머니한테 전화한 적이 있었다면서 그때 왜 그랬어? 아빠가 슬프게 했어? 아빠가 속상하게 했어? 그러면 엄마 또 말하고 그때 막 에피소드가 생각이 날 겁니다. 맞아요. 그때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면 네. 그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엄마 앞에 마주 앉으면 나의 눈빛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 준비된 인터뷰의 눈빛에서는 자신감이 나오고 그 자신감은 인터뷰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신뢰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내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지금 들을 준비가 돼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신뢰의 빛을 뿜어내는 인터뷰어에게는 인터뷰이의 답이 달라집니다. 그게 인터뷰 잘하는 사실 방법이거든요. 엄마를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럼 기록은 뭘로 하면 좋지?
이게 또 의외로 맞아요. 막상 인터뷰 하려고 보면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게 여기 고민되더라고요. 워크북이 이렇게 나와. 막 네. 쓰다 보면 저도 네. 못 따라할 것 손으로 같아가지고. 적을까, 아니면 노트북으로 칠까, 아니면 그냥 녹음하면 녹음. 되지 뭐 이렇게 한 3가지 방식 정도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노트북으로 치는 걸 권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녹음은 보조 수단은 될 수 있는데 녹음에만 의존을 하면 녹음은 어때야 됩니까? 나중에 풀어야죠. 타고 나서.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녹음 시간에 보통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뭐 뭐로 그냥 인터뷰할 때 녹음만 했거든요. 근데 푸는데 한 2.5배 정도 네. 더 걸립니다. 아, 왜냐면 그러지 않죠. 네, 또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녹음 풀다가 기진맥진 이미 다 우리 에너지를 소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타자가 익숙한 분들이라면 녹음은 보조 수단으로 그냥 눌러놓고 그냥 치시면 인터뷰의 그 말의 속도에 따라서 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장점은 엄마의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가 가능해요. 필기는 내가 손으로 쓰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볼 수가 보니까. 없거든요. 근데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치면 그 사람을 보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노트북으로 치면 상대방이 너무 긴장하지 그쵸. 않을까요? 그럼 라고 긴장할 할 것 수도 같아요. 있어요. 시조하는 타자 거. 근데 의외로 그 타자 소리가 크게 방해가 되지 않고 그 방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이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면 사람이 이제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니까 금방 잊어요. 이걸 치고 있구나 이런 걸. 그리고 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인터뷰구나. 내가 얘기를 거리감을 인터뷰를 하고 있지라는 걸 좀 인식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케치가 가능합니다. 인터뷰는 사실 그 사람의 말만 받아 적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이런 거. 그 말을 했을 때 눈빛 혹은 인상적인 표정을 지었달지 아니면 다른 답변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한동안 생각을 했달지 아니면 답하기도 전에 눈시울이 붉어졌달지 이런 걸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터뷰에 깊이를 더해주거든요. 그냥 답변만 있는 인터뷰는 지루하잖아요. 그 사람의 스케치를 더하면 읽는 사람, 그게 제3의 독자가 아니라 서로 인터뷰이나 인터뷰어가 나중에 다시 읽어봐도 그때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할 때 답변과 함께 짧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뭐 울컥 아니면 잠시 생각, 뭐 허공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놔요. 스케치를 내가 나중에 다시 볼 때 그때 그랬지라고 떠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스케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필요한데요. 특히 엄마를 인터뷰할 때 그래요. 왜냐면 그것은 인내심인데요. 우리 엄마들은 의외로 서사에 굉장히 강합니다. 사가 많았어요. 나는 분명히 이걸 물어봤는데 엄마 왜 이 얘기를 하지?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이 얘기를 하다가 또 저 얘기는 왜 하지?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 생각을 맞아. 그때 기억을 떠올릴 때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그런 것만은 아니야. 이 사건도 있었어. 그 전초에는 이게 있었어. 그쵸. 발단은 맞아요. 사실 근데 이거였어. 그치. 근데 그걸 처음 겪다 보면은 너무 장황하기도 하고 도대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언제 나오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내심을 갖고 그걸 들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평소 대화에서 그 인내심이 정말 부족하다고 맞아요. 느끼는 게 그래서 엄마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항상 이렇게 따져 물고 묻거든요. 그쵸. 자꾸 인용을 할까? 직접 인용을 그렇게 많이 성대모사도 하고 막 디테일 엄청 많으면 지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장황하지만 투덜대지 말고 네. 그 엄마의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엄마가 느낀 감정의 디테일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엄마가 그때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엄마를 더 이해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그리고 엄마가 그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그쵸. 털어놓겠어요. 과정 엄마도 자체가. 한번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는 다 끄집어내서 좀 보여주면 엄마도 속이 시원해질 거거든요. 네. 그걸 자녀가 듣는다면 아마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이제 디어마더를 출간한 이후에 그 인터뷰 콘서트 자리에서 독자들의 반응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네. 이제 인터뷰 콘서트로 오면서 실제 엄마에게 디어마더에 있는 질문들을 던져본 독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아, 정말 디어마더 쓰길 잘했다 네. 싶었는데 왜냐면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 엄마는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맨날 주로 제가 얘기를 했지. 엄마는 제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할 말이 많구나 하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그런 그쵸. 경험입니까? 그쵸. 네.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 엄마 인터뷰로 엄마 마음에 이렇게 맺힌 감정의 응어리, 실타래 이런 걸 엄마가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마음이 아마 홀가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내 새끼가 알게 됐구나 하면 또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게 인터뷰의 힘이고 그걸 많은 분들이 좀 느끼면 좋겠다 싶어서 디어마더를 쓰게 됐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이 얘기 듣는 위한 것만. 책이 아니라 정말 네. 자녀를 위한 책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해주신 꿀팁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자,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처음에 이제 엄마한테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엄마, 잠깐만. 시간을 드리라니까요, 지금. 초대장을 일단은 드리세요. 초대장을 먼저 아, 얘기를 해야 될 거 초대장.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섭외 하면서 연락을 드리는 거죠. 그 상황을 제가 계속 상상을 하면서도 너무 그 과정이 소중할 것이다라는 게 이미 느껴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심지어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디어마더 인터뷰 콘서트를 준비를 하면서 모녀가 많이 오지 않을까? 딸과 엄마들이 좀 대다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현장에 아드님과 함께 온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들은 이미 내 아들이 그 좀 이런데 뭐 데리고 와. 딸 같은 아들은 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엄마 이렇게 말을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엄마 오늘 나랑 데이트해요. 나랑 콘서트 가요. 근데 무슨 콘서트인지는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그냥 노래 부르는 콘서트인 줄 알고 오셨다가 아 이런 콘서트구나 했는데 나중에 어쨌든 그렇게 콘서트 가요. 엄마 오늘 나랑 같이 시간 보내요. 데이트해요. 이 얘기를 한 것만으로 엄마들은 네, 이미 네, 감동을 맞아. 하고 오신 거더라고요. 그날 프로필 사진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엄마 사랑하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라고 아들이 또 얘기를 하면 그쵸. 그때부터 엄마들 이제 감동의 네,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저는 시사 PD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미 인터뷰라고 할까요? 취재 인터뷰를 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 붙잡고 내가 지금 뉴스 만들겠다고 할 시간에 엄마 얘기 들어볼 시간이 그렇게 없구나. 그러니까 주말에 한 번씩 전화하면은 잘 지내시죠? 뭐 이번 일이 별로 없으셨어요? 이렇게 통화해봐야 사실 되게 단편적이잖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 보고 얘기하고 이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또 저는 따로 살다 보니까 들으면서 계속 자꾸 마음에 약간 빛 같은 것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기자로서 수없이 항상 거의 매일 다른 사람 세상 돌아가는 얘기, 무슨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무슨 이런 뭐 취재원들 만나면서 얘기를 수없이 듣고 사는데 엄마 얘기는 제대로 정작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저 같은 대다수의 자녀들이 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 디어마더로 그렇게 마음에 쌓인 빚, 죄책감, 자식들은 다 갖고 있죠. 있잖아요. 거의 조금이라도 좀 갚아 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래야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면은 사연을 받거든요. 근데 그 사연이 별거 아닌 일상 얘기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오늘 뭘 했다 그러면 잘하셨다. 어딜 갔냐 하면서 뭐 앞으로 시험 봤다 그러면 결과도 알려주세요 하고 묻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엄마나 다른 가족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내심을 발휘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빚진 마음을 또 한번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데 저는 엄마랑 일상적인 대화는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대화의 양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엄마의 삶 그리고 엄마의 생각은 어떤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생각조차 사실은 못했어요. 제 얘기를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고 엄마 얘기는 그냥 숙제처럼 들었는데 이 책을 생각하면서 어떤 좀 특별한 공간? 예를 들면 엄마랑 둘이 여행을 가거나 좀 그런 엄마랑 나랑 둘이 있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디어마더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걸로 여행 상품 같은 그쵸. 거 만들면 가능하다. 좋겠다. 기억하고 싶어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해외 여행은 못 네. 하니까 국내에 뭔가 1박 또는 2박 네. 코스로 디어마더를 들고 가서 엄마랑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네. 엄마도 인터뷰할 수 있는 이런 코스 상품만 진짜 하나 너무 있으면 좋을 것 좋겠다. 너무 좋을 그런 것 생각했거든요. 네, 진짜 엄마랑 엄마 어디 간지럽다고 어디 못 도망가게 가둬놓고 호텔방에 가둬놓고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이러면서 맛있는 것도 먹여드리고 이렇게 좋은 음악도 틀어드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밀도 있는 시간 보내면 좋은 그거- 여행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상품이니까 오히려 권하기도 더 편하고. 엄마 이번엔 콘서트 가자가 아니라 여행 가. 여행 가자. 호캉스 가자. 꽃구경인 줄 알았는데. 근데 가둬놓고 인터뷰를. 근데 왜 맨날 방에만 있고 비가 오길 바랄 때 비가. 정말 좋은 기회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좀 트인 것 네.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알려주신 꿀팁으로 저희도 좀 용기를 내서 엄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행 상품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취향 추천 팟캐스트여서 네. 게스트가 나오시면 뭐 책이나 영화, 드라마, 작품 추천 받고 있는데 혹시 이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 책을 앞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2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제 인생 드라마예요. 뭘까요? 디어 마이 디어 마이 프렌즈. 프렌즈. 저의 인생 드라마겠네요. 네, 2016년에 TVN에서 방영됐던 그 노희경 작가의 네. 작품이죠. 네, 기본적으로 디어 마이 프렌즈가 여성들의 서사로 가득한 네. 드라마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 고현정 씨가 맡았던 박완의 역이 번역가이자 작가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고두심 씨가 엄마 역할로 나오는데 엄마와 그 엄마의 학교 어린 시절 그 선후배 친구들 완이는 이모들이라고 부르는 그 등장인물들 얘기를 좀 써보라 소설로 써보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꼰대들 얘기를 쓰냐고 거부를 하다가 이게 이제 중간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분들이 살아온 그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인터뷰를 정식으로 하게 되면서 소설로 만드는 이제 그런 줄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작품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고현정 씨가 이제 하는 얘기인데 엄마의 인생을 글로 쓰는 건 모든 작가의 꿈이다. 근데 작가들은 소설로 쓰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거창한 네. 거지만 사실 엄마 인터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제가 이제 이 콘텐츠를 추천하려고 다시 좀 몰아보기를 하면서 그 대사가 제 마음에 좀 남았는데 이 디어 마이 프렌즈는 볼 때도 제가 인터뷰 엄마라는 콘텐츠로 바로 그때 연결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 엄마 그리고 저도 이모들이 많거든요. 실제 이제 엄마 네. 친구들 말고 진짜 이모들이 있는데 엄마와 이모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렇게 만나면 어린 시절 얘기, 추억들 막 울고 웃으면서 얘기들 많이 하는데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말아버리잖아요. 네, 허공 속에 없어지는 날아가는 얘기죠. 건데 이걸 기록을 해놓으면 나도 그렇고 이모들이나 엄마한테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어 마이 프렌즈를 아마 보시면 이게 드라마라는 친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기록 그리고 엄마의 삶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작업인지 한번 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라마 자체도 굉장히 너무 좋죠. 재밌고 눈물샘 주의보. 진짜 펑펑 울면서 네. 봅니다. 네. 그 대사 하나하나도 너무 매력 있는 작품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고현정 씨뿐만 아니라 김영옥 씨, 김혜자 씨, 남은희 씨, 윤여정 씨, 배우도 또, 고두심 씨, 박원숙 씨, 와, 조인성 씨.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그 배우들이 출연해서 인생 연기를 했거든요. 다시 봐도 좋더라고요. 네. 네, 그냥 드라마 자체로서도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네, 참고로 넷플릭스에 있죠. 있습니다. 디어마더랑 제목도 비슷하고 뭔가 결이 좀 비슷한 듯한 느낌이 드는 작품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디어마더란 그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디어마더를 지을 때 디어마이 프렌즈를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좀 추천 콘텐츠를 뭔지 좀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네네. 이제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디어 마이 브랜드, 디어 마이 뭔가 그쵸. 정말 그쵸. 뇌리에 남아있어요. 4년 전에 남아있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책인데요. 그 아주대 교수이시기도 한 사회학자 노명호 선생님이 쓴 인생극장이에요. 이것도 제게 큰 자극이 된 책인데, 노명호 그 교수는 제가 김지은의 3도 인터뷰에서도 인터뷰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책은 이제 9개월 차이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잇따라서 이제 떠나 보내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구나. 이 노명호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후회로 기획을 하고 그래서 이제 쓴 책이거든요. 이제 사후에 부모님이 살아온 삶의 족적 시간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 자료도 뒤지면서 이제 되짚어 가면서 재구성해서 쓴 일종의 부모 자서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살아 계실 때 물었더라면 하는 네, 전체적인 그 책의 줄기가 그것이기 때문에 저도 인생극장이란 책을 읽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의 얘기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드라마와 책까지 추천작 소개해 주셨는데 디어마더 책 맨 뒤에도 읽을 거리를 첨부해서 주셨더라고요. QR코드로. 그래서 책 읽으신 분들은 QR코드부터 차근차근 보시고 드라마와 책까지 이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자님, 이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 또 디어마더 책을 구입하신 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엄마는 내가 물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디어마더는 엄마 삶 속으로 떠나는 여행 티켓이거든요. 아마 그 여행은 설렘과 아림, 또 웃음과 눈물을 선사하는 정말 내게도 나한테도 잊지 못할 삶의 느낌표를 선물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디어마더 들고 엄마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행 가야겠네요. 네. 저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소름 돋았어요. 좀 뭉클했어요, 저도. 네, 저희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